지금 북한 학생들의 장래 희망 1위는요, 외교관입니다. 그런데 외교관이 되기 쉬울까요?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계시는 뭐 여러 외교관님들 있죠. 아주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 외교관이 되려면 일단 백두혈통이 돼야 돼요. 요게 안 되면 예쁘장하게 생기고 예체능을 했거나 노래를 좀 잘하거나 악기 잘 다루는 친구들은 해외 식당 노동자 혹은 해외에 나가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로라도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어 하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뭐가 좋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북한에는 거의 한 0.1% 정도밖에 비행기를 못 타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평양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알바 자리가 바로 주유소에서 이 주유하는 그 알바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주유소를 올 정도면 굉장히 상위층이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관광객들 그 차가 많이 와요. 그럴 때 이제 외국인들이 팁을 많이 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 출신 방송인 정유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의 MZ 세대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북한은 지금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Z세대까지도 나와 있지 않나요? 근데 MZ세대, 뭐 장마당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연을 가거나 또 이렇게 학교에 가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과연 지금 장마당 세대들, MZ 세대들 이런 새 세대들이 김정은 또 김부자 이런 또 역사에 대해서 진짜로 믿고 있는지, 그들의 충성심이 정말 그렇게 높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북한에 변화하고 있는 MZ 세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북한의 젊은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북한이 지금 세대가 변하면서 그들이 선호하는 직업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때만 하더라도 저에게 저희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유나야, 너는 아버지 장군님의 딸이다. 나의 딸이기 이전에 장군님의 딸이기 때문에 장군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라. 그래서 저는 늘 꿈이 뭔가 이렇게 전투기 조종사가 있습니다. 북한에 유명한 기룡조 영웅이라는 조종사가 있었는데요. 꿈이 뭐예요? 그러면 기룡조 영웅이 되는 게 꿈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룡조 영웅이 그러면 왜 영웅이 됐느냐? 어느 날 전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하고 하늘을 막 날고 있는데 기체에 문제가 생겨서 그대로 평양시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눈앞에 그 만순의 동상이라고 하는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서 있는 동상 아실 겁니다. 그게 이제 눈앞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걸 파괴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꺾어서 이제 기체를 바다에다가 이렇게 자기 몸이 육탄이 돼서 던졌다. 그때 원래 이렇게 탈출하면 산대요. 그런데 탈출 안 하고 기체를 갖다가 바다에다가 딱 그대로 이제 뭐 자기 몸을 육탄과 같이 불살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가 요구하는 영웅 뭐 이딴 식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세뇌받다 보니까 꿈이 뭐예요? 그러면 아버지 장군님을 지키는 기룡조 영웅이 되겠습니다. 뭐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뭔가 당 간부, 노동당 간부, 뭐 사법기관의 간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당에 고마운 세대가 더 이상 아닙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이 정말 그 고난의 행군 시기가 들어왔죠. 그리고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엔 급기야 미공급 사태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그래도 그나마 배급을 조금씩은 줬는데 미공급, 즉 공급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때 사람들이 한 것이 집에 있는 거 신발을 갖다 팔던지 옷을 벗어서 팔던지 가지고 있는 걸 다 갖다 판 거예요. 왜?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 장마당이 출현을 하게 되고 원래 공산주의 국가들, 뭐 또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이 북한은 특히 그렇습니다. 장마당, 뭐 팔고 사고 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후죽순 생겨나고 이게 아니면 생계가 불가능해지니까
이걸 막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뭐 메뚜기 장사꾼, 메뚜기처럼 뛴다는 거예요. 앞에 펼쳐놓고 장사하다가 안전원이 오면 그걸 싸들고 뛴다. 그래서 메뚜기 장사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런 장사가 시작이 되다가 이제는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4,000개가 넘는 시장을 그냥 허락해줬어요. 그러면서 사회주의권 나라에서는 절대 장마당이 안 된다 하던 북한에서 오히려 60cm 정도의 매탁을 이렇게 주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매출에서 30%는 국가에 바쳐라. 이거 세금이잖아요. 사회주의권 나라는 세금이 없는 거거든요, 원래 북한에는. 근데 세금을 바치고 있어요. 그야말로 사회주의 껍데기를 쓴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다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금 직업 선택이 본인의 의사보다는 국가가 지정해 주는데요. 대부분 뭐 탄광으로 가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공무원이다. 대한민국에 오니까 꿈이 공무원이 되는 거더라고요. 북한 싹 다 99%가 공무원입니다. 국가에서 해주기 때문에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행정기관에 따라서 조정되고 통제가 되는 겁니다. 인사과에서 다 조정을 하는데 지금은 돈이 있으면 이 인사과에 돈만 매기면요. 직장도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돈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북한 학생들의 장래희망 1위는요. 외교관입니다. 그런데 외교관이 되기 쉬울까요?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계시는 뭐 여러 외교관님들 있죠. 아주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 외교관이 되려면 일단 백두혈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교관들의 장인 장모, 뭐 부모님들 보면 대부분 뭐 김일성과 혁명활동을 같이 했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뭐 백두혈통, 즉 빨치산 줄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뭔가 혁명활동에 좀 연관된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출신 성분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외교관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고요. 혹시라도 난 외교관 못 된다. 외교관 가려면 좀 힘들어요. 일단은 외국어 대학을 가야 되고 뭐 또 우리나라 특목고에 해당되는 이런 영어 전문 학교들을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듭니다. 그러면 요게 안 되면 예쁘장하게 생기고 예체능을 했거나 노래를 좀 잘하거나 악기 잘 다루는 친구들은 해외 식당 노동자 혹은 해외에 나가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로라도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어 하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뭐가 좋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북한에는 거의 한 0.1% 정도밖에 비행기를 못 타봅니다. 그리고 여권 하나 나오는데도 1년이 걸려요. 왜 1년이 걸리느냐? 이미 돌아가신 한 사돈의 8촌 되는 사람까지도 다 봐요. 출신 성분을. 그래서 뭔가 남한에 친척이 있다거나 일본에 친척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 탈북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외교관에서 미리 그냥 다 탈락시킵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 노동자로 파견이 되더라도 이 출신 성분이 뛰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즘에 젊은이들이 왜 굳이 이렇게 해외 노동자로라도 해외에 나가고 싶어 하느냐? 바로 탈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젊은 친구들은 남한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드라마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사랑을 하다 못해 동경하고 탈북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해외에 그냥 나와주면 해외에서 탈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관, 또 이런 해외 노동자 이런 것으로 나오는 걸 추구하죠. 그 외에 만약에 해외를 나올 수 없다. 그럴 경우에 의사나 교사, 변호사, 뭐 컴퓨터 전문가, 택시기사, 판매원 뭐 이런 것들인데요. 제가 예정대로 북한에 있는 그 김정숙 교원대학을 4년제를 다 끝마쳤더라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초등학교, 즉 북한의 소학교 교사가 됐을 거예요, 제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교사가 되기 힘들긴 합니다, 북한도.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월급이, 북한의 월급이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일반 노동자 월급이 한 4,800원 정도 되는데 요거 담배 한 갑 정도밖에 못 사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월급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뭐 대학 교수들도 그렇고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뇌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2학년 때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과연 이 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뭐 소학교 교사가 된다 하더라도 애들 그 코 묻은 돈을 이렇게 갖다가 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뽑아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좀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 나라에 무슨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국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교육으로 다가오면서 뉘우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아무리 의사, 교사 선호는 하지만 직위, 명예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사실은 잘 먹고 잘 살려면 밀수를 해야 됩니다. 북한에서는 불법을 잘해야 돼요. 불법을 잘해야 잘 먹고 잘 삽니다. 저 또 판매원 같은 경우는 외화 상점의 판매원 같은 경우는 외화를 만지고 또 이제 외국인 손님들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팁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평양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알바 자리가 바로 주유소에서 이 주유하는 그 알바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주유소를 올 정도면 굉장히 상위층이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관광객들 그 차가 많이 와요. 그럴 때 이제 외국인들이 팁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그 팁 받는 게 좋아서 거의 뭐 북한 같은 경우는 5달러 정도도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팁을 막 1달러, 2달러 이렇게 받는 것들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렇게 주유소에서 알바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북한의 선호 직업은 선진국들의 직업과는 좀 많이 다르죠. 뭔가 장군님을 위한 일,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판매원이 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판매원을 비롯한 뭐 이제 상점 직원들 이런 분들이 일반 주민들이 얻기 어려운 물건을 좀 값싸게 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국영 상점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많이 뭐 빼돌린다 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아우지 탄광도 갈 수 있어요. 이거는 국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쌀을 다루는, 먹을 것을 다루는 이런 것들을 양정사업소라고 하는데요. 그 양정에서 정이 바로 그 우리가 정치할 때 그 발을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정, 쌀과 먹을 것을 모든 것을 딱 정치적으로 개입시켰기 때문에 북한에서 제일 강도 높게 처벌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인 범죄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체 사상을 뭐 반문했다든지 아니면 사회를 비판했다든지 얼마나 어이없게 정치범을 가냐면요. 정치범 교화소. 북한은 계속해서 정치범 교화소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오신 34,000명이 넘는 탈북민들 중에 정치범 교화소에 갔던 분들이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정치범 교화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정치범을 가냐면요. 사람을 죽여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만든 신발을 신었는데 아침에 신고 나갔는데 한두 시간 만에 밑창이 이렇게 끊어졌어요. 야, 이거 우리나라는 신발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중국 것만 해도 굉장히 좋던데. 이렇게 말했다고 정치범에 걸려요. 왜? 장군님의 사회를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치범으로 걸어서 정치범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항상 제가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해서부터 아빠, 엄마가 저한테 항상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짧은 새치어 잘못 놀렸다가 긴 모가지 날아난다. 항상 입 조심해라.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런 비판적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은 귀 닫고 입 닫고 눈 막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봉어리처럼 봐도 못 본 척. 안 그러면 그냥 명을 단축하는 길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선호 직종도 이런 것들도 좀 바뀌고요. 또 북한의 일상도 변화하고 있죠. 북한이 다 아시다시피 군복무가 10년입니다. 10대에 내보냈다가 30대에 돌아오는데요. 정말 웃긴 거 싫어합니다. 어느 날 북한에서 이제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북한은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바로 북한 지방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18살에 군대 갔지만 제대해서 집에 돌아오면 자기 집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집을 찾아갔죠. 그러니까 뭐 자기 맘대로 찬장을 열어갖고 막 밥을 퍼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들어와 보니까 이상한 청년이 들어와서 막 밥을 퍼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래 방치로 내리 깠어요. 알고 기절시키고 보니까 어디에서 본 얼굴이야. 아들이었던 거죠. 13년 만에 보니까 자기 아들 얼굴도 못 알아봐요. 정말 앳된
북한 그 만 17살에 나갔다가 30살 돼서 돌아와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북한은 막 세월을 정통으로 맞잖아요. 벌써 한 30, 40대만 돼도 막 50대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이 군복무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남자가 발전을 하려면요. 3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군복무예요. 그래서 김정은도 2년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복무, 대학 졸업해야 되고 입당해야 되고.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인구가 2,4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비 병력이 128만이에요. 이걸 다 충당하려니까 2019년부터는 급기야 여성들까지도 의무로 무조건 군대 가야 되고요. 키가 148 이상이면 다 군대 가야 됩니다. 권한의 행군을 겪으면서 신체 조건이 정말 다 안 좋아졌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출산율이 저조한 게 아니라 북한도 출산율 정말 안 좋습니다. 아기를 안 낳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조건 다 낮춰서 AK-47 소총을 맸을 때 땅이 끌리지만 않는 정도의 키면 다 내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북한은 무조건 군을 그냥 강압적으로 내보내고 있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돈주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돈을 써가지고 이 군 기피, 말하자면 군대를 안 내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엄마들이. 왜? 군대 내보내니까 열악한 군식단을 먹다 오니까 영양실조 걸려오죠. 결핵 환자들 북한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딱 들어서는 순간 국정원에서 뭐부터 하냐면 결핵 검사부터 해요.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안타깝게도 10명 중에 5명 이상 결핵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정말 이거 도산개발국 뭐 이런 데서나 결핵이 있는데 북한은 아직까지도 결핵이 정말 많이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오빠 같은 경우도 옥가라는 데를 뽑혀가지고 뭐 김정일의 특가구에서 이렇게 뭐 버처를 서다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핵이 걸려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북한의 그 인민군들에 대한 생활 형편이 열악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돈을 써서라도 군에서 이렇게 빼려고 하는. 근데 이자처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 군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북한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꿀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전병, 뭐 연락병, 뭐 국경경비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도 가서 한 2, 3년 시키다가 돈을 매겨서 다시 빼돌려가지고 대학을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군대를 가거나 돌격대를 가야지만 당증을 손에 쥘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국가에서 김정은이 그렇게 명령을 했답니다. 당증도 당에 입당할 수 있는 기회도 분할을 해라. 그래가지고 사회의 30%, 군의 70%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당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당증 돈으로 삽니다. 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사실 굳이 힘들게 군복무 시킬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외에 뭐 의사나 교원직, 뭐 컴퓨터 전문가들이 좀 선호하는 직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의 의료시설 열악하신 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북한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료보고 종이장에다 써줍니다. 페니실린 몇 개, 뭐 아스피린 몇 개, 이거 장마당 들고 나가 사라고. 약국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나오는 그 상비 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 의사 동지들께서 다 빼돌려서 팔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요. 북한에 병원 가면 약이 없습니다. 정말 실제 있었던 일들인데요. 맹장 수술 같은 경우는 그냥 생사람 막 묶어놓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제일 많이 해서는 안 되지만 하는 방법이 아편, 마약을 많이 쓰거든요. 이 좀 고통을 견뎌내기 위해서 이제 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뭐 마약을 먹으면 그 고통을 잘 못 느낀대요. 그래서 이제 오름이라고 하는데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뭐 이런 좀 화학, 물리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이 권한의 행군을 겪으면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분들이 만들어낸 게 그 오름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영어로는 크리스탈이라고 하죠. 그렇게 화학 재료를 섞어서 만든 이제 그런 환각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수술할 때 먹고 막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이 굉장히 열악하고 이 마약도 굉장히 좀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막말로 북한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망하는 게 마약 때문이라도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북한 전역에 젊은 친구들은 특히 마약을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원에 들어오면 또 이렇게 머리카락 검사를 합니다.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검사를 하고 중독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거까지도 치료를 해서 이제 사회에 나오게끔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의사를 선호하는 것은 이유는 딱
분명해요. 그냥 뇌물 많이 받아먹을 수 있는 직업. 그런 것들이 북한에서 선호하는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새롭게 뜨고 있는 게 택시기사들. 북한의 택시는 달러로만 탈 수 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이렇게 뭐 어디 가면 5달러, 뭐 4달러 정도 내야 되거든요. 북한에서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은 자기의 수입에서 이자처럼 회사하고 이렇게 나눠 가지는 수익 형태이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또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이고 팁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 북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외화벌이를 중요시하는 북한 젊은이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들이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통역사, 번역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영어권 나라들, 뭐 우리나라가 북한에 여행을 못 간다 그래서 다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뭐 뉴질랜드나 호주 뭐 이런 또 국가들은 갑니다. 네덜란드. 뭐 이럴 때는 이제 영어 전공했거나 중국어 전공하신 분들이 통역사 혹은 또 가이드로 이렇게 같이 외국인들이랑 돌아다니거든요. 그때 어떻겠어요? 외국분들이 뭐라도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찾던 시계도 빼주고 가지고 왔던 화장품도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정말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솔직해졌다고 힘들다는 얘기를 막 하더래요. 원래는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종시범 가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 그저거 손목이 번쩍번쩍합니다. 시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죠. 북한에 갈 땐 비싼 시계 차고 가지 말아라. 북한 사람들은 시계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남자분들. 그래서 비싼 담배, 비싼 술, 비싼 시계 이런 거 좋아하는데 가실 때 담배는 사다 드릴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결혼으로 맞춘 시계 가지고 갔다가 뽑아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 없잖아요. 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또 안 주고 오면. 그러니까 비싼 시계보다는 차라리 북한 주민들이 또 선호하는 시계가 막 세이코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막 좀 몇 개 사다가 막 주고 오라고. 그럼 인기 좋아진다고 막 이렇게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번역, 통역 하시는 분들이 또 선호하는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들이 뭐 여러 가지 많죠.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북한의 평양에 가시면 커피숍도 있고요. 외화로만 쓸 수 있는 고급진 식당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식당들이 어디 있느냐? 고려 호텔 아시죠? 고려 호텔 지하에 가면 정말 고급진 호텔이 호텔 식당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고려 호텔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회전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외화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술값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말하자면 뒤집어 씌우는 거죠. 알면서도 당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급 식당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급진 식당에서 일하니까 일단 고급진 음식을 먹어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북한 식당 공통점이 서빙도 하고 음식도 나오지만 노래도 또 같이 불러요. 그럼 노래를 하니까 또 팁을 주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선호하는 직업으로 떠오르고요. 제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많은 분들이 금강산도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평양을 다녀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이분들이 북한의 지방 모습보다는 발전된 도시 위주로 보고 오시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나 씨, 제가 가보니까 평양이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살던데요? 이럴 때 이제 제일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이런, 이제 그때서부터 뭔가 막 사명감이 막 나오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인구 100% 중에 평양에 살 수 있는 인구는 8%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92%는 지방에 삽니다. 평양에 사는 8%는 시민권자들이고요. 92%는 공민권자들입니다. 공민권자들이 시민권자들이 사는 평양에 들어가려면 뇌물을 써서 여행 증명서라는 걸 발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충청도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들어오려면 여행 증명서 발급받아야 되나요? 일종의 비자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같은 북한 안에서도 평양과 지방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탈북민들 거짓말한다고. 내가 평양에 가보니까 햄버거도 있고 코카콜라도 있고 치킨도 있고 모두 다 있었어. 평양에는 있죠, 당연히. 외국인들이 오니까. 심지어 북한에서는 고려 투어라는 데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요. 유튜브에 주기적으로 올립니다. 영어로 심지어 이제 해가지고. 왜? 놀러 오라고. 김정은이 딱 정권을 잡고 나서 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일단 핵 완성했고요. 그래서 북한 헌법에 우린 핵 보유국이다라고 2012년도에 딱 지정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 했고요. 두 번째 뭐냐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관광학부라는 4년제 대학을 내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농사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다. 뭐 일제강점 시기에도 우리나라 쪽은 공업, 이런 것들, 공장을 많이 건설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외에 우리나라는 보여줄 게 많은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관광 산업을 막 발전시키거든요. 그러면서 미제 침략자들이라고 막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유튜브를 이용해서 막 평양을 홍보하고 있어요. 놀러 오라고. 그런 영상들 보면 외국인들은 저렇게 뭐 잘 사는 거면 놀러 갈 만하네. 그리고 북한에 여행 다녀오시는 거 절대 싸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북한이라는 세상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곳이니까 비싼 데지만 놀러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갔다 오시고 대부분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말하는 것보다 북한이 훨씬 발전돼 있더라. 맞죠? 북한의 평양은 왜 발전되겠습니까?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양에 사는 젊은 세대들은 벌써 마인드가 달라요. 왜? 그들은 많은 것을 접하기 때문이죠. 외국인들 접할 기회도 많고 해외 유학 갔다 오는 친구들 접할 기회도 많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눈 맞고 귀 맞고 입 맞고 살지만 이들은 정보가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에는 이 국경을 통하지 않고선 정보가 유입이 안 되지만 평양은 자체적으로 정보 유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 사는 친구들은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깨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도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깨어나는 걸 알죠. 그러니까 뭐래요? 막 모란봉 악단, 막 짧은 치마 입고 나와가지고 막 배우자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옛날 노래지만 뭔가 스타일을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은 김정은의 개인 스튜디오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지방도 평양이 발전하는 속도에 맞게 발전한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양을 제외한 지방은 그냥 정말 100년 전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있는 젊은 세대들도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정보 유입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깨어있는 또 그런 생각이 깨어있는 청년들이 많다. 그래서 통일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대화가 안 통하거나 막 이러진 않아요. 대부분 이제 다 겹쳤기 때문에 다 봤거든요, 한국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뭔가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북한의 또 MZ세대들이 선호하는 직업과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